카페 문을 밀고 들어오던 순간까지도 나는 우리가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커피 향이 퍼진 조용한 연따. 오후였고 남편은 평소처럼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요. 그날은 별다른 대화도 없었어요. 그냥 일상처럼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짧은 침묵 사이로 그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고 나는 의도치 않게 그 메모 한 줄을 보게 됐어요. 단 한 줄이었어요. 길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었죠. 그런데 그 한 줄이 내 머릿속을 멈춰 세웠어요.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고 그는 내가 본 걸 모른 채 커피를 한다요. 목은 마셨죠. 그 평온한 표정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잠음. 만났던 날 웃으며 약속했던 미래 결혼식 날에 사진 부모님들 앞에서 했던 말들. 그 모든 게 너무 쉽게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전원 속으로 수없이 물었어요. 정말 이 한 줄로 끝인 걸까? 내가 알고 있던 결혼은 대체 뭐였을까? 그때부터였어요. 자, 집으로 돌아오는 자.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꽉 채웠고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외면한 채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잠깐만 멈춰서 함께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누군가의 현실이 당신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결혼 생활은 밖에서 보면 늘 비슷해 보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나도 우리가 특별히 문제 있는 한 부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질문이 형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걸 익숙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사랑이 깊어지면 말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다들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익숙함이 아니라 무관심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점점 자기 세계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았어요.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넘기다 보니 어느새 중요한 이야기들은 모두 미뤄져 있었죠. 특히 돈이 이야기가 그랬어요. 결혼 초에는 같이 통장도 정리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 관리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나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괜히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있었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날들이 늘어났죠. 물어보면 그냥 회사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다시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메모를 본 그날 이후 나는 집안 곳곳에서 작은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늦은 밤 혼자 나가서 통화하던 모습,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 밖에 두지 않던 습관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로 이어지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말렸어요.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다고 괜히 의심해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내가 계속
모른 척 한다면 이 결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 이미 금이 간 상태에서 겉모습만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 질문은 매일 밤 나를 잠 못 들게 했어요. 옆에서 편하게 잠든 남편을 보며 나는 혼자 깨서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죠.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과 두려움으로 채워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에 나는 아직 몰랐어요. 그 주는 메모 한 줄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겠군이 됐어요.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도 이미 내 마음은 너무 멀리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냐고. 남편은 잠시 나를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그 말의 순간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오히려 그는 더 방어적으로 변했고, 작은 질문에도 날카롭게 반응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대답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걸요. 예전 같았으면 오해하지 않게 차분히 설명했을 사람이 이제는 질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나는 용기를 내서 메모에 대해 물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둔 짐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나는 이미 답을 본 것 같았어요. 설명은 있었지만 진심은 없었고, 사과는 있었지만 공감은 없었어요.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그동안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삼켰던 말들, 분위기를 망칠까봐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그 모든 선택들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참고 있었고, 그 참고 있음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잃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든 끝내든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 결심이 서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췄어요. 아픈데도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아마 진짜 선택의 순간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나는 결정해야 했어요. 진실을 끝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이대로 눈을 감을지. 며칠 동안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답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결국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파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에는 책임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습관과 두려움뿐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이 결혼을 멈추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도망이라고 말하겠지만 나에게는 선택이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는 마지막 존중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혼자가 무섭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요. 당신에게도 선택은